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외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반평생 군에서 지냈습니다.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하면 36년간 군에서 복무하다가 10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주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은 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제가 군에 대한 애착을 갖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사관, 수병에 이르기까지 저하고 인연이 있든 없든 뭔가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솔직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마음은 그래도 군에 특별히 도와드리는 건 없습니다만은, 기껏해야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라사랑홍회에서 맹절이라든가 기념일, 또 연말 이런 때 육해공군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임무를 하고, 요즘 주한미위 이사단, 또 판문점 제2의 경비대대, 육군 6사단, 7사단, 해병 2사단, 김포사단이죠. 백령도 6여단, 해병 6여단은 연평부대, 해병대죠. 공군교육사령부, 해군 제2 함대사령부 평택에 있는, 또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등등 많은 부대를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또 이해란 박사가 경영하는 북한 전문 음식점에서 생산한 통일약과를 장병 1인당 하나씩 나눠주고 같이 병식도 하고 대화도 하고 부대 다분 구경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또 필요하면 군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가서 제가 실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실전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큰 예비역으로서 군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많다. 왜? 군이 잘 돼야 국가와 이 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이 무너지면 국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 있는 우리 현역 장병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긍지를 갖고 정말 기백 있게 생활해야 됩니다.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 간부 여러분들은 정말 부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소신껏 부대를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군에 대해서 가능한 좋게 해석하고, 또 군에 힘을 북돋우는 역할을 못할지언정 군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또 비판할 그런 소재도 사회에 비해서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제가 애정이 많아서 그런지 비판하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한데 요즘 좀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군의 높은 분들과 관계됩니다. 예. 지금 기무사의 그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보고, 소위 일각에서는 이것이 밀란을 선동한 거다. 근데 군사 반란을 이걸 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들 군부 쿠데타, 뭐 친위 쿠데타, 뭐 등등 하여튼 용어로 대체했던 군이 이거를 반란을 꾀했던 거다, 이렇게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군의 고유 임무를 수행한 거다. 어느 정권이든 이거는 군이 유사시에 이거 대비하는 비상 대비 계획을 발전시킨 거다. 이건 항상 해야 되는 업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게 작년 3월 16일인가 뭐 기무사령관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또 문재인 정부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월달에 또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뭐 국방부 장관은 뭐 그때 바빠서 놓고 가라고 그랬다. 내가 보고받은 거 5분도 안 된다. 근데 또 기무사령관 얘기는 아니다, 이게 위중하기 문건이라서 그 위중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보고를 했다. 한 20분 정도는 한 것 같다. 말이 틀린 거예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그리고 국방부에 파견된 기무부대죠. 100부대라고 그러는데요. 100기무부대장 그 육군 대령은 작년에 금년에 장관한테 보고할 때 장관이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도 장관은 그 얘기를 듣고 100% 거짓말이라는 거. 와, 완전한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이라고 또 반박을 하고 말이죠. 최고 상관하고 대령하고 육군 대령 그 부대장 이하 지휘관 그 파견 나온 기무부대장하고 국회에서 공개석상에서 거의 서로 그냥 싸우듯이 그리고 하극상 뭐 사태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왜 그 당시에 작년에 그 보고를 받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보고를 한 조현천 장관은 기무사령관은 뭐 다 지금 이제 현직에서 떠났지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간간히 뭐 자기 입장 표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손신껏 약간 소신을 담은. 근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조용해.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회오리 바람을 지금 불러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는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왜 그 정도로 끝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라, 정직하게 군인답게. 내가 작년에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다. 기무사령관. 그리고 또 장관은 내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특별히 사태 진전이 없어서 그냥 시행하지 않았다.
그 당시 보고할 때는 뭐, 촛불 집회를 해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촛불 집회 시민들이 경찰력으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됐을 때 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던 것이고, 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인용이 될 경우에 그걸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 세력이 경찰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악화가 돼서 군이 나설 경우에 대비해서 이걸 검토한 것이다. 근데 탄핵이 인용이 됐지만은 태극기 집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안 생겼다. 경찰력으로 평화적으로 뭐 약간 불상사가 있었지만은 해서 군이 안 나선 거다. 뭐 그 정도라도 하여튼 사실대로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왜 안 하느냐 이게요. 당사자, 아주 핵심 당사자, 당시 보고 그 문건을 검토해서 보고한 기무사령관과 당시 기무사, 그거를 보고를 받았던, 또 지시하고 그 문건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던 국방부 장관이 왜 당시 그 장관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요. 솔직히 군인답지 못한 거죠. 사실대로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뭐 감옥소 안 갈 걸 감옥소에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군의 장군을 하고 기무사령관하고 장관을 한 분이 그 정도 그 소신이 없습니까? 그 정도 용기가 없습니까? 그 정도 겁이 많습니까? 예?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뭘 60만 대군을 어떻게 지휘했습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 다음 지금 말이죠. 지금 저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뭐 해병대 사령관 등등,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하나도 지금 구체적으로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 하나도 없다 이거야. 미국이 국무장관이 3번씩이나 평양에 찾아가서 핵 리스트라도 내놔라. 너희들이 비핵화 하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 리스트라도 해야 이걸 가지고 뭐 시간표라도 짤 거 아니냐. 내놔라. 근데 그것도 안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120만. 잠시 도발을 멈춘 정도죠. 북한의 그 위협이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서 휴전선에 뭐 지뢰까지 철거하고 말이죠. 비무장지대 DMZ 안에 있는 그 GP까지 철수하고 한다는 걸 검토하고 말이죠.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계. 그러니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보복 체계, 킬체인, 뭐 이런 거에 필요한 핵심 무기 체계의 양산, 또 중단한다든가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고 말이죠. 전방에 배치된 뭐 K9 자주포를 뭐 훈련도 중단하고 진지공사도 중단하고 또 후방으로 물린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이거 송영무 국방장관이 침투에 빵빵 큰 소리 짓던 공세적 작전 계획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하는 건 뭐 평양 그냥 조기 점령을 한다 유사시에. 그 계획도 이번에 국방계획 입증공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 있어야 될 텐데 왜 빠졌는지 당사자도 한마디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평양 포위 작전을 한다 할 때 핵심 수단인 7 기동군단도 뭐 후방으로 물린다는 얘기가 있고, 뭐 김포에 있는 해병 이사단도 물린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게 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뭐 이미 뭐 그런 이야기, 뭐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또 서해는 뭐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뻔히 예? 그게
수해 NLL이 무력화될 거에 뻔히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뭐 종전선언을 한다. 연내 추진한다. 종전선언. 그럼 뭐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도 들어있다. 종전선언. 그 종전선언을 왜 합니까? 아니,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종전선언. 북한이 지금 위협이 하나도 없어진 게 없는데 핵 미사일 위협이 그대로 있고 재래식 군사력이 그대로 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 이거야. 왜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거다. 뭐 이거 유엔책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망상을 하는지 착각을 하는지 한상이 빠진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 북한이 그 종전선언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종전선언을 뭘 또 요구합니까? 아, 종전선언을 했지 않느냐? 그 유엔사가 왜 있느냐? 유엔사를 해체해라. 당연히 요구하죠. 근데 유엔사 해체하는데 유엔사 저 후방기지가 왜 있나? 일본에 6개인가 있잖아요. 그거 다 해체해라. 철수해라. 철수. 그 다음에 유엔사 못 해체되는데 주한미군은 왜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 나중에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한미동맹이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전쟁이 없는데 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너무 뻔히 보인다 이거 뻔히. 근데 왜 종전선언을 합니까? 핵 무장한 적 앞에서 발가벗는 거예요. 발가벗는 거.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을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한미동맹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위험한 정책을 계속 지금 무지막지할 정도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그대로 있는데도 뭐 저 풍계리 핵실험장 뭐 폭파 쇼하고 말이죠. 아무런 뭐 검증도 없이 또 뭐 저 평양 근교에 그 뭐죠? 미사일 실험장 그거 해체하는 거 그거 누가 봤습니까? 누가 검증했습니까? 아무런 입회도 없이 그런 쇼가 핵 폐기 하나의 그 구체적인 조치입니까? 근데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무리하게 북한을 무조건 믿고 하는데 그건 이 군의 최고 전문 집단인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뭐하냐 이거야. 왜 꿀먹은 버거리처럼 한마디 의견 내는 게 없냐 이거야. 이거는 불복이 아니라 이거야.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죠. 당연히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군 수뇌부의 임무라 이거야. 책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어제 뭐 보도에 뭐 송영무 장관을 뭐 갱질한다 뭐 이런 뭐 추측성 보도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송무 장관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자기 의견도 소신껏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갱질하면 갱질 당하고 놓으실 겁니까? 뭐예요? 뭐 하려고 국방장관을 했어요? 아니 뭐 하려고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맡았냐 이거야.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좀 무인답게 군인답게 소신있게 자기 의견은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공자가 논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견의불위 무용냐 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용기도 없는 군지관은 부하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부대와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부하들은 기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사기 수준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 되도록 용기 있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